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7일 이제 우리 증시 거래 내역인데 기관이 한 9,600억 매도하고 외국인이 1조 한 2천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2조 한 1천억 원 매수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이 이제 매수했다고 보여지는데 저점에서 매수한 개미가 과연 성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낮은 수준에서도 매도한 기관과 외국인이 또 성자가 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승리를 했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시 환경을 보면 상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좀 불리한 환경입니다. 우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폴란드에 미국 비행기를 지원하고 현재 폴란드에 있는 비행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그런 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거를 간접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시리아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그런 용병이라 할까요? 용병을 이제 모집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하튼 지금 전쟁 양상이 러시아가 예상과 달리 고전을 하면서 조금 복잡한 구도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정시악재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선언 확률이 대부분 90% 이상이라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시기가 9월 16일이냐 JP 모간 예상대로 아니면 한 20일 정도 연기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단 러시아 디폴트 선언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의도적으로라도 디폴트 선언을 할 확률이 또 있죠. 왜냐하면 서방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묶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디폴트 선언을 할 확률조차도 있다. 이 경우에는 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경제가 또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또 희생양이 되겠죠. 줄 돈이 없으니까 중국인들 어떻게 갚아줄 돈이 있겠어요? 똑같겠지. 이 경우에는 러시아 경제가 망가져도 한국 경제 부정적인데 중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한국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 러시아 경제하고도 밀접하고 중국 경제하고도 밀접한데 양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외환시장까지 지금 불안하잖아요.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서는 천정이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달러당 1220원을 마지노선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는 1250원 간다고 해가지고 천정이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환율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상승한 환율이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이 우리가 외환위기로 발전할 만큼은 취약하지 않다.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장기 외채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단기 외채가 26%밖에 안 되니까 단기 외채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장기 외채가 많고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오르더라도 외환위기로 발전할 확률은 아직까지 낮다라는 얘기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이것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수입업체도 1220원을 예상을 못 했다면 뭐 대비를 못 했겠죠. 대비를 못 했다라는 얘기는 피해가 크겠죠. 그 환율이 뭐 122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입 업체와 관련 기업도 많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개 기업 중에서도 수입 업체가 있을 건데 그런 뭐 수입 업체는 뭐 바로 경영난에 직면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한 개 기업과 거래하는 뭐 한 개 기업도 있을 거고 또 건전한 기업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연쇄 부도 우려죠. 부도까지는 안 가도 그런 이제 우려도 있다. 그런데 우리 상장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뭐 한 개 기업이니까 이 또한 우리 뭐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우호적이지 않다. 물론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정시 환경은 개미하고는 그 개미를 도와주는 환경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외환시장으로 막 직간접적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도 외화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외화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유동성,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외환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시장 경색 현상은 또 한계기업 부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개미 투자자들이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좀 무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기업은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해도 그래도 악재예요. 주식 가격 하락 자체가 악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금 조달 수단이 또 나빠지거든요. 주가라도 높으면 그나마 자금 조달이라도 쉬운데 주가까지 빠져버리면 자금 조달은 더욱더 어려지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한계기업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어디가 바닥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만원에서 만원까지 내려오면 50%인데 50% 내리면 바닥일까요? 한계기업이? 아니면 액면가까지 내려오는 게 바닥일까요? 아니면 적자 기업이니까 액면가 이하까지 내려와야 바닥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액면가 이하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한계기업은.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가 참 궁금해요. 제발 한계기업 주식은 그 매수하지 않기를 뭐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선물 옵션 만기를 타켓으로 삼은 거 아니냐. 그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그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그 3월, 6월, 9월, 12월은 그 선물 만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물 만기이기도 하고 옵션 만기이기도 하니까 두 가지 뭐 마녀 내지는 내 마녀가 뭐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10일이네요. 10일 날뭐 닥치는데 그것을 타켓으로 했다고 하면 개미들이 희생양이 될 확률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폭등하는데 이 유가 폭등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9월이잖아요. 3월 7일 날 주가가 약 60포인트, 코스피 시장이죠. 60포인트 정도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 뭐 환율도 악재로 작용했지만은 유가가 폭등한 것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지금 현재 미국이
서방 측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근데 뭐 러시아가 굴복을 하면 좋는데 굴복은 하지 않고 뭐 단기적으로라도 오히려 서방 세계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돼요. 러시아는 뭐 장을 폐쇄해 놓고 있으니까 뭐 개장만 하면 폭락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폐쇄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이 개장되어 있는 그 서방 측 정시, 미국 정시 또는 한국 정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환율도 그렇고 유가 폭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 디폴터스는 우려도 그렇고 그럴 경우 중국 경제와 러시아 경제 밀접하고 한국은 또 중국 경제와 밀접하니까 지난 7월 이후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후에도 결국 중국 경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러시아가 디폴터 선언까지 하면 중국 경제는 이제 더 어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신은 가까운 미래를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놓은 이유는 그, 그 위험 관리도 동시에 하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1분기가 이제 다 돼 가는데 뭐 지금 3월 뭐 8일이니까 7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20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 둔화 우려도 지금 반영될 때 됐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승리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위험도 관리를 하면서 매수를 하라 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